네, 오늘 고성구 칼럼 시정은 취미도 실험도 아니다. 이 서울의 세운상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아주 유명했던 그 세운상가입니다. 이 세운상가 일대에 공중보행로가 1년 전에 개통이 됐어요. 세운상가를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는 세운상가를 다 허물고 워낙 오래됐으니까 완전히 새롭게 재건설하는 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세운상가 이른바 노포니 뭐니 하면서 도시재생이니 뭐니 하면서 그걸 유지하면서 뭔가 조금 더 사람들이 더 많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보자, 이런 두 가지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제 박원순이는 당연히 후자 쪽으로 갔어요. 도시재생 쪽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낡은 벽에 뭐 벽화, 주로 좌파 미술가들인데 벽화 그리는 사람들 동원해서 그림 쭉쭉 그려놓고서는 이게 뭐 벽화 마을이다, 이런 식으로 재생하는 거였어요. 세운상가도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에 지정이 돼서 공중보행로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역 서부역 쪽에서 남대문 쪽으로 가는 그 고가도로 있잖아요. 그 위험해서 차가 더 이상 못 다니게 된 그거를 공중보행로로 만들었죠. 공중정원인가 하늘정원인가로. 지금도 있어요? 뭐 그런 겁니다. 그거 비슷하게 이거를 이제 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를 만들었는데, 그 서울역 그거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러던데요. 그거 낮에 걷기 시작하면은 중간에 어디 IC도 없기 때문에 꼼짝없이 한 1km 넘은 길을 햇볕 땡땡 받으면서 걸어가야 돼서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쉴 수 있는 데도 없고. 뭐 하여튼 저는 안 올라가 봤습니다만, 한번 시험 삼아 걸어본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절대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자, 세운상가도 그런 이 공중 보행로를 만들었어요. 종로 쪽에서 청계천 거쳐서 을지로까지 쫙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하는데 한 1,000억 이상 들었답니다. 서울시가 1,000억 이상 들였대요. 그런데 보니까 자, 그렇게 1,000억 이상 들여서 만든 이 공중보행로입니다. 시원하게 뚫려 있네. 사람 하나 없고. 이거 하느라고 1,000억 들었대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제 그랬죠. 길은 뭐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것. 사람이 없어. 이게 박원순이 도시재생에 취미가 있는 박원순이한테는 취향에 맞는 사업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1,000억 날려버린 겁니다. 단순히 1,000억만 날린 거 아니에요. 기회비용은 수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1,000억 들여서 이거 하느라고 수년간 이 개발을 못했잖아요. 그럼 그 주변 상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몇 년 전에 개발적으로 갔으면 그 기회비용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게 종로 3가 4가 사이거든요. 종로 3가 4가 사이에서 청계천 3가 4가 사이, 을지로 3가 4가 사이에 이게 쫙 연결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상권 활성화 효과는 하나도 없고 도시 경관마저 해치고 있다. 국민 세금만 낭비한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종묘에서 세운상가, 청계, 대림상가, 삼풍상가, PJ호텔, 인현, 진양상가 7개 건물 1km를 남북으로 있는 이 공중보행로인데, 이거 걸어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도대체. 이 공중보행로는 박원순이가 시장하던 2016년에 추진됐어요. 그래서 2022년 작년 7월에 개통됐어요. 무려 6년 걸렸습니다. 1,000억 쏟아부어서 6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길이 바로 이 사람 하나 없는, 야 어떻게 파리 새끼도 한 마리 없냐, 이 길입니다. 중앙일보 취재진이 공중보행로를 직접 가봤나 봐요. 그런데
이런 장면밖에 없었던 거죠. 보행로 한쪽에 이것도 어디서 본 게 있어가지고 스위스의 루제른 같은 데 보면 다리가 있는데 나무로 된 이중다리에 완전히 벼룩시장이 있고 막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아마 그런 거 어디서 봤을 거야. 그래서 이 보행로 한쪽에 청년 창업을 위한 임대 공간을 36개를 만들었는데 19개가 비어 있대요. 완전히 흉가 만들어 놓은 거지. 운영 중인 세운 테크 북라운지, 북카페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손님 없을 때를 골라서 갔나 이 기자가? 보행로 일부는 아예 건축자재나 박스 등이 놓인 창고로 지금 사실상 불법 점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안 다니니까. 25년째 세운 전자상가에서 일한다는 이병건이라는 분은 상권 살린다고 공중보행로 만든 것으로 아는데 손님 증대, 매출 증대 효과 전혀 없다. 실제 대부분 상가 권리금은 0원이다. 장사가 되면 권리금이 안 붙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주변 여건과 발전 전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행로 수요 예측을 잘못한 때문이다. 낙후한 세운상가 일대를 개발하지 않고 무리하게 보존하려다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못한 것 같다. 이게 사실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박원순이가 2016년에 완전히 잘못된 그릇된 정책 판단을 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정책 판단은 주로 박원순이 취향 때문에 그랬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해 10월에서 올 3월까지 6개월 동안 이 공중보행으로 통행량을 집계를 해봤는데 2년 진양 구간, 을지로 저쪽은 예측치의 5%. 인근 상가와 연계되지 않은 상풍상가 PJ 호텔 구간은 예측치의 6%.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청계천이나 카페 식당과 가까운 세운 청계 대림상가 구간은 예측치의 11%에서 12%. 이거 완전 실패한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부산에서 왔다는 이모 씨는 뭐가 있는 줄 알고 왔대요. 올라와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부산 그러면 새로운 랜드마크가 광안대교거든요. 그 불꽃놀이 하는 광안리 해수욕장에 있는 그 광안대교거든요. 광안대교에서 달리면 이 해운대에서 부산 쪽으로 달리면 광안대교 왼쪽 편은 그야말로 태평양이 망망한 그 태평양이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광안리 해수욕장과 밀집한 그 보이고 그 너머로는 거기가 황병산인가 금정산인가 하여튼 산이 멋있게 보이고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부산서 광안대교 보다가 서울 공중보행로 와서 허름한 공장 지붕 건물 쳐다보고 지금 내려간다. 예, 상인들 사이에서 이 공중보행로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필 대표는 손님도 없는데 차라리 확 건물 밀어버리고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 만들면 좋겠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현석 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상가,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무리한 투자를 한 게 화근이다. 도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 일대를 전면 리모델링, 리빌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거 빨리 철거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안 다니는데 무슨 길이라고 그걸 놔둡니까? 공원을 만들어야지 차라리. 자, 제가 이거 시정은 시장의 취미생활도 아니고 시장의 실험실도 아니다. 이 단체장들이 말이에요. 정말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 주머니 돈, 쌈짓돈처럼 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좌파 생태계에 이 기생충들이 부글부글 들러붙어 갖고서 피 빨아먹는 것과는 또 다른 예산의 낭비 현장이 또다시 있는 거예요. 뭐 천억짜리
천억짜리 이 공중보행로 못지않게 황당한 것이 충청북도 괴산 230억짜리가 뭐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고 봤더니 수산단지네요. 괴산은 여러분 충청북도가 바다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괴산은 충청북도에서도 이 산지에 있어가지고 그 괴산 고추가 유명하지 뭐 괴산에 수산물 유명하다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거기에 230억짜리 수산물 센터를 도대체 왜 짓습니까? 여기에 음식점 주인들이 입주를 해 있긴 한데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에 볼 것도 없어서 찾는 사람이 없어요. 개점 휴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흉물이 되는 거죠. 한 집 두 집 빠져나가면 곧 폐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주로 기초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와요. 중앙정부는 이런 식으로 함부로 돈을 못 써요. 이게 기재부의 예산 심의 과정도 매우 엄격하고 또 국회가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누수가 있어도 이런 식의 어이없는 누수는 별로 없는데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쪽으로 가면 그만큼 느슨하고 방만한 거죠. 그런데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그러면 어떠냐 도대체. 광역의 경우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같은 광역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요. 대전이 38.2, 전라북도가 24.6 이렇습니다. 광역도 이런 정도예요. 기초로 가면 훨씬 더 열악하죠. 대구 남구는 10.6%. 재정자립도 10.6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구의 남구 구청이 1,000원을 쓴다 그러면은 100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나머지 900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았어.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민간기업이면 벌써 파산했을 불량기업인 거죠. 대구 남구 10.6, 경북 문경이 8.4. 그런데 아직도 멀었어요. 최저 기록은 전라남도 완도 6.2입니다. 6.2. 6.2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재원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절반도 못 준다는 뜻입니다. 전부 중앙에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인데 충북 괴산인들 뭐 그렇게 다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230억 수산단지 1,000억짜리 공중보행로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5년 동안에 나라빚이 400조가 증가했죠. 그래서 지금 1,000조가 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렇게 강력한 주문을 했습니다. 정부에다가 인기 없는 긴축재정, 인기 없는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재정, 건전재정이 불가피하다. 이게 선거 앞두고 참 하기 어려운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요. 그만큼 지금 재정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 사업은 일반적으로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확률이 더 높다. 성공 확률이 실패 확률보다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정교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자체 특성과 맥락을 잘 이해하는 현지 주민과 전문가가 동시에 참여해 사업계획부터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군구나 광역, 도, 의회 차원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감시가 또한 중요합니다. 중앙정부 혼자서 허리띠 졸라맨다고 해서 이게 졸라매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산 집행의 상당 부분은 광역과 기초 등 지방정부에서 소요되는 거예요. 복지의 최종 서비스 기관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길을 놓는다, 뭘 한다고 하는 인프라의 최종적인 실행 단계도 기초자치단체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정부 차원의 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강조했지만,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광역과 특히 기초까지 잘 전달되고 관철되어서 지방에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방식으로 국가재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할을 해나가는 핵심 위원회가 바로 지방시대위원회가 돼야 된다. 지금 제가 지자체 투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요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권한도 좀 이양해달라, 이러한 인허가도 좀 해결을 해달라, 이런 예산도 지원해달라, 많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긴축과 건전재정을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 계획들이 먼저 나와야 돼요. 우리 이렇게 아껴 쓰겠다, 그러나 이거는 꼭 필요하다, 그러니 중앙정부가 지원해달라. 그저께 지난 10일이죠.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지방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자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개막됐습니다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방시대를 이야기할 정도의 자격과 각오를 먼저 갖춰야 되겠다. 시정은 시장 군수들의 취미생활이나 취향에 따라 한번 해보는 그런 실험실이 아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